자,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었었죠? 리스트 이름에 요 대괄호 사용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0번 요소, 1번 요소, 2번 요소 이런 식으로 담았었던 거잖아요. 그쵸? 자, 다만 얘네들은 이제 몇 번부터 시작을 한다? 0번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인덱스 번호가 맨 앞에 있다라고 해서 얘가 1번이 아니다 라는 거를 저희들이 짚고 넘어갔었고요. 자,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뭘로만 관리를 해요? 순서로만 관리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쵸? 자, 리스트를 묶어서 관리를 하면은 뭐 좀 안전하긴 했지만 순서만으로만 다루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홍길동의 나이는 24살, 뭐 이름은 홍길동, 뭐 사는 곳은 대전. 자, 이런 식으로 해놨을 때 얘는 0번. 우리가 데이터 조회할 때 어떻게 했어요? 리스트의 이름에 뭐 0번째, 1번째, 2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2번째라고 해봤자 얘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 일괄 처리하는 데는 너무 좋지만 데이터를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다루기는 좀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우리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딕셔너리죠. 왜? 데이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으니까. 자,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은 딕셔너리 이름에 요 물결괄호죠. 중괄호.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얘 대괄호는 리스트, 요 물결괄호는 딕셔너리, 그리고 이렇게 소괄호 얘는 저희가 이너머레이트 했을 때 사용을 했었던 거죠. 자, 얘는 튜플. 요 세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고, 얘도 자, 얘는 무조건 순서로만 데이터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데이터의 의미를 다뤄줄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그 명확한 의미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처럼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데이터들로 맵핑해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키라는 게 필요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키 값 쓰고 요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이 키 값, 오른쪽이 밸류 값,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였죠. 여기까지는 기억하고 계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데이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넣었던 24, 홍길동, 대전 이런 애들을 밸류라고 부르고, 이 밸류를 찾기 위해 이름을 붙인 게 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자, 추가하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한 번에 넣어도 되지만, 처음에 만들 때부터 딕셔너리 만들 때부터 한 번에 만들어도 되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거기다 뭐 추가를 하겠다. 자, 그럴 때 추가를 어떻게 했었죠? 근데 추가하고 똑같은 게 수정이었어요. 자, 딕셔너리 이름 하고서는 대괄호, 원래는 여기 뭐 0, 1, 2 이런 순서가 들어갔다면 요 안에 그렇죠? 키 값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밸류 값을 매핑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만약에 지금 만들어진 딕셔너리에 이 해당 키 값이 없으면 이 키 값과 이 밸류 값으로 하나의 요소가 추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키 값이 이미 요 딕셔너리 안에 존재할 경우 수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요 밸류 값으로.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나이 24. 위에 있는 리스트를 딕셔너리를 변경했을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름 홍길동, 대전, 대전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 데이터
밸류를 찾기 위한 키. 이러면은 여기는 그냥 0번, 1번, 2번 이렇게 찾았다면 얘는 어떻게 찾아요? 홍이 지금 딕셔너리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나이 이렇게 되면 얘를 가져다 주겠죠. 24 요 데이터 밸류 값을. 근데 이제 여기서 수정, 추가 얘를 해보면은 자 나이를 만약에 이렇게 25 이렇게 바꿨다. 자 이러면은 지금 요 나이라는 키 값이 요 안에 이미 있죠. 요 딕셔너리 안에 이미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값이 24에서 25로 수정이 될 거고, 만약에 좋아하는 음식 이런 식으로 이 존재하지 않는 여기 안에 지금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키 값은 없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요 맨 뒤에 뭐 어디 앞에 생기는 게 아니고 맨 뒤에 요걸로 해서 생기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요 키 값이 이미 여기 존재하면 수정이 되는 거고, 이 밸류 값으로. 이 키 값이 없으면 그 값이 추가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은? 우리 리스트에서 삭제할 때 딜리트에서 따가지고 와서 얘로 삭제했었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도 얘와 동일하다라고 해서 요 된 함수를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그냥 이제 말해주면 되는 거죠. 딕셔너리 이름 하고 키값 요거를 삭제를 해달라. 이러면은 요 해당 딕셔너리의 요 키값에 해당하는 걸 삭제를 하겠죠. 요게 삭제하는 방법. 조회하는 건 요렇게 뽑아가지고 올 때. 여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담는 걸 저희가 요만큼 해서 나갔었어요. 자, 소스 코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자, 지금 D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지금 비어있는 딕셔너리 만든 거죠. 요 안에 뭐 데이터든 키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 뭐 한 겁니까? D라는 딕셔너리에 1월이라는 지금 키값 요 안에 있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요 키값과 요 밸류 값으로 추가가 될 거고, 여기도 2월이라는 키값이 없으니까 요거와 요거와 매핑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도 3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3월에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 D 해보면은 각 마지막 날들이 반복문을 통해서 담기진 않았고 그냥 담긴 거죠. 내가 담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반복문을 통해 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리스트 때 배웠던 이 넘버레이트, 쟤는 뭐 할 때 쓰려고 했던 거였어요? 인덱스 번호, 그 요소 번호하고 그 데이터를 같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쵸? 자, 그냥 요 안에 올 수 있는 반복 횟수 부분에 올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었죠. 리스트, 문자열, 튜플. 걔를 요 함수로 감싸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었고, 자, 만약에 여기에 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튜플로 묶어져서 인덱스 번호 하나 그리고 걔에 해당되는 데이터 하나 이런 식으로 튜플로 묶여 있을 텐데, 내가 그거를 각각 따로따로 사용을 하기 위해 압축 풀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변수를 하나 더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0, 31, 1, 28, 2, 31 이런 식으로 0, 1, 2는 요 i에, 2D에는 요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얘는 지금 요 위에 있는 요거고, 지금 같은 딕셔너리 이름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가 된 상태에서 그 뒤에 1, 31, 2, 28, 3, 31 이 데이터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온 거죠?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같은 딕셔너리 이름을 갖고 있는데 키 이름이 다르잖아요. 얘는 1월, 2월, 3월. 얘는 그냥 숫자 1, 2, 3. 왜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꽃다운표가 없죠. 꽃다운표든 쌍따옴표가 없으면 문자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키 값의 이름이 달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인더머레이터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딱 반복문만 알고 자, 조건문하고 결합을 해서 만약에 문제를 풀면 2월일 때는 28일 뭐 1월, 3월, 5월, 7월, 8월 뭐 이럴 때는 31일 그리고 그 외라면 뭐 4월, 6월, 9월 이럴 때는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우선 요 D라는 딕셔너리 안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쌓여가니까 깨끗한 빈 딕셔너리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MD 자,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만들었고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조건은 두 가지죠. 조건문과 반복문을 사용해서 담아주세요 라는 거. 자, 우선 뭐 위에는 지금 딱 1, 2, 3월 이렇게만 담았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다 담아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반복문을 통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담으려면 몇 번 돌아야 될까요? 13번? 12번. 12번 담으면 되겠죠. 12번 돌면 되겠죠. 자, 우리 포문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포문으로 써봅시다. 자, 반복문돌 변수 작성을 해주고 in 작성한 다음에 이 뒤에가 이제 반복 횟수 부분이죠. 리스트 투풀 문자예요. 자, 리스트로 이렇게 1, 2, 3, 4, 5, 6 써도 되지만 우리 이렇게 만들기 귀찮으니까 대신 만들어주는 애가 있죠. 리스트를. 걔가 뭐예요? 이 함수죠. 자, 얘 작성할 때는 숫자가 하나 작성되어 있으면 그게 종료 숫자인 거고 2개 작성되어 있으면 시작 숫자, 종료 숫자 3개 작성되어 있으면 시작 숫자, 종료 숫자 증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자, 시작돼야 되는 거는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뭐 1부터? 그쵸? 12라고만 하면은 본인 앞에 11까지만 반복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까지만 돌리니까 13 이렇게 해줘야겠죠. 종료 숫자 마이너스 1 때문에. 자,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제 뭐 넣어주면 되겠죠. 조건에 맞게. 자, 딕셔너리에 넣는 방법. 저 MD라는 딕셔너리에 추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 안에 키 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요 뒤에 대입면 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밸류 값이. 자, 요 안에 들어갈 뭐 키, i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여기 안에 밸류 값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자, 뭐 변수를 이렇게 해놓고 우선 이렇게 추가를 한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endday 얘를 처음에 초기 값을 뭐라고 적어 놓을까요? 31이 제일 많으니까 31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1부터 12까지 그 아이들이 다 31이라는 값을 갖고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왜 31인지.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될 게 아닌 거잖아요. 1, 3, 5, 7, 8 이런 월들만 31일인 거고 2월은 28일 뭐 다른 날들은 30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if 만약에 지금 반복문 돌고 있는 그 i 있잖아. 걔가 지금 뭐라면? 2라면
뭐 해달라고 하면 돼요? 엔드데이를 28로 바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1부터 12까지 돌 텐데 i가 2면은 값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여기가 바뀌었겠죠? 그럼 그 값에 맞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자, 한 덩어리로 만드는 방법. if, elif, else. 만약에 조건이 3개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면 if, elif, elif, else 이런 식으로 elif가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우선 elif 이렇게 해놓고, 자, i가 이제 뭐이면은 31을 바꾸면 될까요? 지금 여기서 안 바뀌면 무조건 31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어떨 때 30이면 되죠? 4월, 6월, 9월, 11월. 자, 그때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뭐 5월을 사용해서 i가 4, 5월, i가 6, 5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인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4, 6, 9, 11 요 리스트 안에 해당되는 숫자 값이 이 i, 그러니까 요 i가 요 안에 포함이 된다면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엔드데이의 값을 30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해서 반복문 다 돈 다음에 출력 한번 해달라고 하면은, 자, 보이실까요? 1, 31, 2, 28, 3, 31, 4, 30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면 얘를 좀 수정을 하면 되겠죠. 뭐 months를, 요 months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냥 i 해놓으면 지금 i 아까 뭐라고 했죠? 정수잖아요. 그쵸? 왜? 따옴표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 지금 정수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문자로 바꿔야겠죠. str이라는 형변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문자 됐으니까 문자열은 더하는 것도 가능하고 곱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월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7월, 31월, 31월이래. 31일. 우리 딕셔너리에도 딕셔너리를 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딕셔너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함수들을 몇 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 딕셔너리에 요런 딕셔너리가 있을 때 요 딕셔너리의 키값, 요 키만 따로 모아서 돌려주는 애가 있어요. 자, 걔는 어떤 거냐면 키 들인 거잖아요. 키들을 이제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키스 이렇게 요 함수, 요걸 사용을 하게 되면 리스트래. 딕셔너리에 있는 그 키 값들만, 키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키만 뽑아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내가 키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요 밸류만 얻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뭐겠어요? 밸류들을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밸류스. 자, 이렇게 하면 밸류만 뽑아서 만들어서 돌려주는 거죠, 우리한테. 자, 그리고 요 키와 밸류들을 우리 쌍으로, 우리 이 넘버레이트 했었을 때 인덱스와 데이터 값 요걸로 묶어가지고 튜플로 이렇게 해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뭐 0, 31, 1,
30, 뭐 28 이런 식으로 묶어서 뽑아줬었죠. 튜플로. 자, 키와 밸류를 묶은 값을 내가 반환을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키만 뽑아가지고 올 때는 키스, 밸류만 뽑아오고 싶을 때는 밸류스. 자, 두 개를 한꺼번에 튜플로 묶은 걸로 반환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템스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키하고 밸류 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싹 다 지워버리고 싶을 때, 얘네들 물론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리스트 때 함수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키 좀 뽑아가지고 키들 뽑아줘 이랬을 때 뭘 알려줘야 돼요? 어떤 딕셔너리에 있는 키를 뽑아달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리스트도 뭐 어떤 거 인덱스 뽑아줘 이랬을 때 뭐 어떤 거에 대한 리스트인지 말해줬던 것처럼 얘한테도 말을 해줘야 돼요. 사용할 때는 딕셔너리 이름 점 키스 여기도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싹 다 지워버리고 싶다. 그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난 싹 지워버리고 싶어 이러면은 딕셔너리 이름, 그러니까 내가 지우려고 하는 딕셔너리의 이름에 클리어 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T value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우리 그 해당 키가 딕셔너리 안에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리스트 때도 그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우리 뭐 사용을 했었죠? 요 리스트 안에 그 값이 있는지 궁금해 이러면은 in이라는 거 사용을 했었죠. 자, 만약에 해당 키가 딕셔너리 안에 있는지 조사를 하고 싶다 이러면 뭐 하면 돼요? in이라는 거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딕셔너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홍이라는 딕셔너리. 자, 근데 이름이라는 키가 요 홍이라는 딕셔너리 안에 있는지 조사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얘가 만약에 참일 경우에는 true가 반환이 되고, 만약에 없어요. 뭘로 해볼까요? 핸드폰. 지금 이런 키는 요 안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false가 반환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in 연산자를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키, value, items 요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keys 여기 지금 보면은 키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반환을 해준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리스트로 딱 반환해주는 건 아닌데, 우선 사용하는 방법은, 자, 우리 아까 그 문제 어디였어? 자, 딕셔너리에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고,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을 한 번에 담자 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어떻게 담았죠? 뭐 MD 이런 식으로 해놓고 딕셔너리 안에 1월 30일 뭐 이것도 반복문을 통해서 담아도 상관없겠죠. 이전에 우리는 배웠으니까. 28 3월 30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보면 자,
잘 담긴 게 보이겠죠, 이렇게. 자, 저는 여기서 요 키들 1, 2, 3 요것들을 뽑아내고 싶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걸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요거까지는 이해되실까요? 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 반복문 포 쓰고 변수, 반복문도 변수 인 하고서는 딕셔너리 이름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러면은 변수 뭐 i 이런 식으로 해놓고 딕셔너리 이름 md 해서 i를 출력을 하게 되면 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만 출력이 되죠? 키 값들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온 거를 그냥 출력을 하려고 하면 아마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 앞에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 딕셔너리 키들 해서 리스트로. 왜 리스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괄호인 걸 보고 나서 여러분은 딕셔너리가 아니라 리스트라는 걸 알아야 되죠. 여기가 물결괄호다 이러면은 딕셔너리네 이러고, 얘는 리스트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리스트라는 걸 봤으니까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여기 인 뒤에 있는 자리는 뭐였어요? 반복 횟수 자리였고, 반복 횟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항상 설명드렸다시피 리스트, 튜플, 문자열, 요 세 가지니까 그 안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 번 더 본 거고요. 얘가 하나하나 그 리스트로 변환이 돼서 그걸 출력을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리스트로 변환하는 건 요 리스트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변환해달라고 하면은 출력이 안 됐구나. 이렇게 아까 전에 그냥 이렇게 md.keys 얘를 출력을 해도 출력이 되긴 했어요. 근데 걔는 앞에 뭐가 붙었었죠. 여기 그냥 리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딕키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객체라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 객체를 변환하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리스트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키를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뭣도 가능한 거예요? 밸류 값도 어떻게 얻는지 알 거고, 아이템스로 그 쌍을 얻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거고. 자, 클리어는 따로 문제를 안 나눴기 때문에 클리어만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딕셔너리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클리어 뭐 해주는 거였죠? 쌍! 다 지워주는 거잖아요. 그 쌍, 키와 밸류의 쌍을. 자, 어떻게 사용을 해요? 딕셔너리 이름에 점 클리어 하고 함수니까 요거 뒤에 꼭 붙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md 해보면 자, 지금 어떻게 나와요? 비어있는 걸로 나오죠. 자, 왜 저렇게 나와요?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삭제를 한 거기 때문에 비어있는 딕셔너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푼 것 중에서 우리가 얘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었죠. 키 값들을 이렇게. 자, 요거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뭐만 나오느냐? 키만 나옵니다. 밸류스는 해당이 되지 않고 키스 대신에는 그냥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아도
뭐만 나온다? 키만 나온다. 이렇게. 요거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건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키만 나온다라는 거. 자, 우리가 딕셔너리 안에 우선 담아야겠죠. 마지막 날들을. 딕셔너리니까 물결괄호 치고 키값 콜론 데이터 밸류값 그리고 키값 밸류값 키값 밸류값. 자, 이렇게 했을 때 반복문 돌리게 하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뭐 i 이런 식으로 해서 in 자, 이렇게 하면은 뭐만 나오죠? 출력을 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 md라는 딕셔너리에서 키만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만 출력이 되겠어요? 키만 출력이 되겠죠. 1월, 2월, 3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우리가 요 키 값을 가지고 요 밸류 값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우리 딕셔너리에서 요 31이라는 요 밸류 값 우리 사전적으로 매핑을 시켜놓은 거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딕셔너리는. 왜냐면은 리스트는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2월이라고 해도 뭐 1번째, 그러니까 순서로만 데이터를 판단을 하니까 2월 이러면은 28일, 3월 이러면 30일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오고 싶다, 이 밸류를 갖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조회할 때 딕셔너리 이름에 키값 이렇게 해서 조회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 밸류 값이 나왔었어요. 자, 우리가 values라는 밸류 값만 뽑아가지고 오는 그 함수를 모르더라도 요걸로 구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뭐 몇 월은 이미 키값에 월이 있으니까 뭐는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돼요? 며칠까지 있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건 어떻게 구하죠? md라는 딕셔너리에서 해당 키값을 넣어서 찾으면 되겠죠. 지금 요 i가 키값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 키값은 지금 뭐예요? 정수죠. 자, 얘는 문자니까 지금 더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정수니까 안 더해지겠죠? 자, 뭐 해주면 돼요? 정수만 해주면 되죠. 이러면 다 더할 수 있잖아요. 여덟 가지. 실행해보면 뭐 1월은 28일까지, 2월은 28일까지, 3월은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키를 통해 밸류도 뽑아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밸류스만 갖고서도 뽑을 수 있는데 우선 예로도 뽑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선 딕셔너리에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아달라고 했으니 담아주면 되죠. 1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 values라는 함수를 통해서 밸류 값들을 순회 출력해 주세요 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반복해서 얘네들을 다 출력을 하려면 당연히 반복문, 포문 있어야 되고 반복문돌 변수 하나 있어야겠죠. 그리고 in 하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했어요? 딕셔너리 이름 쓰고 걔에 그냥 여기다가 밸류 값만 이렇게 작성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죠?
밸류 값을 뽑아와 라고 했는데 어떤 거에 밸류 값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을 해줘야죠. 이 딕셔너리에 밸류 값들을 뽑아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고, 걔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31, 28, 31 이렇게 뜨겠죠. 자, 그러면은 끝입니다. 이게 요 밸류스를 통해서 밸류 값들을 손에 출력하는 방법인 거고요. 자, 얘는 어차피 다음 문제에서 사용이 되니까 그대로 들고 올게요. 자, 딕셔너리에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고 걔를 이제 순회 출력을 해달래요. 뭘 사용해서? 아이템스를 사용을 해서. 자, 아이템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였죠? 키하고 밸류, 그 쌍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선 얘도 순회 출력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탐색을 하기 위해 호 사용을 하고 I 한 다음에 in md라는 딕셔너리의 아이템 키하고 밸류 값을 뽑겠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우리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나왔었죠? 키하고 밸류 쌍이 튜플로 해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안 써놨네요. 자, 보여드리면 되죠. 자, 이렇게 키하고 밸류가 튜플로 묶어져서 나옵니다. 튜플이라고 한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얘 괄호가 얘는 리스트, 얘는 딕셔너리, 얘는 튜플. 그래서 얘는 튜플이군 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튜플 어디서 봤어요? 우리 리스트에서 이 넘버레이트로 이렇게 반복문 사용할 때 봤었잖아요. 자, 이때 우리가 근데 저렇게 묶어서 사용해도 상관없긴 한데 저거를 풀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각각 키값 따로, 밸류값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저거를 좀 압축을 풀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었죠? 변수를 하나 더 세워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러면은 요 앞에 있는 변수에는 요 키값들이 저장이 되고 요 뒤에 있는 변수에는 요 데이터, 밸류 값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각각 키값 따로, 밸류 값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튜플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추출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풀어주신 분이 있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나와요? 튜플로 1월 31일, 2월 28일 여기 한 쌍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한 쌍에서 얘 하나, 얘 하나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우리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요 요소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죠? 자. 각각 리스트가 있고 이 요소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A의 0번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자, 튜플에서도 요 요소 가지고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도 인덱스 번호 순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i의 0번째 뭐 i의 1번째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렇게 출력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우선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요. 이렇게 써도 되긴 하고. 어떤 방법이든 정답만 맞으면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딕셔너리에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고 3월 정보를 제거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우선 마지막 날들을 담아주면 되겠죠. 딕셔너리에 담으라고 했으니까.
자, 1월, 2월, 3월에 대한 마지막 날들을 담았고 3월에 대한 정보를 제거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딜리트에서 따가지고 와서 dl 요거 사용을 한 다음에 우리 또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딕셔너리 안에 있는 어떤 키값을 갖고 있는 걔를 지워라. 이렇게.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md라는 딕셔너리 안에 있는 3월 이라는 그 키값과 관련되어 있는 애 있잖아. 걔 이제 키값하고 밸류값 날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뜨죠? 이렇게. 지금 3월이 있었는데 지금 md라는 딕셔너리를 출력을 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3월이 제거가 됐죠.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은 요걸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였죠? 자,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고 2월을 29일로 수정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그냥 풀어볼게요. 자, 그냥 출력하면 1, 2, 3월 다 뜰 거고, 자, 지금 현재는 2월이 28일로 되어 있는데 얘를 29일로 수정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추가하는 방법하고 수정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한 문법을 사용을 했을 때 내가 사용한 그 키값이, 자, md라는 딕셔너리에서 요 안에 키값이 요 md라는 딕셔너리 안에 있으면 수정이 되는 거고 없으면 추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4월 30 이렇게 쓰면 4월이 추가가 됐겠죠? 이 리스트에, 이 딕셔너리 안에. 자, 근데 2월에서 29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안에 2월이라는 키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가 돼요?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였고, 자, 파이썬에서 이제 또 딕셔너리에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걔가 바로 업데이트라는 애입니다. 업데이트. 딕셔너리에서 사용이 되는 애예요. 자,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리스트는 더하는 게 가능했었잖아요. 그쵸? 얘도 딕셔너리를 병합하는 게 가능합니다. 얘 더하기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만약에 동일한 키가 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데이터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죠. 딕셔너리 1번, 딕셔너리 2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자, 이 딕셔너리 안에는 뭘로 할까요? 홍길동 홍길순 20 홍길준. 자, 각각 요런 딕셔너리 1번, 딕셔너리 2번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는 같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렇다라고 했을 때 얘를 업데이트 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자, 1번 딕셔너리에 업데이트 딕셔너리 2번을 병합시키겠다 라고 하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출력을 안 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 딕셔너리에 얘가 지금 병합이 된 거죠. 자, 근데 자, 홍길준이라는 키죠, 얘는. 자, 이 키, 요 딕셔너리 1번에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된 거고. 자, 임꺽정 있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추가가 된 거고. 자, 홍길순 있나요? 있죠. 자, 있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추가가 아니라 값이 수정이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체적인 값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도 있고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바꿀 때 우리가 하나하나씩 바꿀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대로 키값 사용을 해서 그 밸류값 하나씩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요 함수는 어떨 때? 한 방에 데이터를 한꺼번에 바꿀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한 문제도 풀어봐야겠다. 딕셔너리에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고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2월은 29일로 수정이 되고, 저희가 항상 1, 2, 3월만 담았었잖아요. 그쵸? 자, 그 딕셔너리에 4월과 5월의 정보가 추가가 돼야 됩니다. 2월은 수정, 4월은 추가.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꼭 이렇게 딕셔너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니, 이거 지금 di2 이거 쉽게 말하면은 얘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동일한 거잖아요. 이렇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저분해 보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변수에다가. 변수는 아니고 딕셔너리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준 거죠. 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바로 업데이트에 넣어도 됩니다. 자,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 담는 건 이제 식은 죽 먹기죠. 비어있는 딕셔너리 만들어서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자, 이런 딕셔너리가 있고, 자, 두 번째 딕셔너리는 저희가 이제 수정하려고 하거나 추가하려고 하는 그 정보들을 넣어볼게요. 자, 2월을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1월, 3월은 지금 변경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쵸? 2월을 29일로 수정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4월, 5월 정보를 추가하고 싶었던 거니까 4월 30일, 5월 4월은 30일까지, 5월이 31일이고. 자, 병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준이 돼야 되는 게 꼭 앞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둘 다 딕셔너리 이름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랬을 때 여기다가 md2 작성을 하시고 점 업데이트 md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md 이렇게 해놓으면은 변함이 없어요. 자, 기존에 추가하려고 했던 그 md, 왜? 수정이 이루어진 건 뭐예요? md2에다가 얘를 지금 병합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md가 수정이 됐나요? 안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인 거고, md2 이렇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건 1월, 2월 수정되고 3월, 4월, 5월인 건데 md2가 기준이 돼서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월, 4월, 5월, 1월, 3월이 됩니다. 자, 왜 그런 거예요? md2가 기준이 된 거고, 자, 우리 추가가 되면 항상 어디에 추가가 돼요? 그 딕셔너리 맨 뒤에 마지막에 추가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2월, 4월, 5월이 되고 1월 추가되고 2월 이미 있죠. 그러니까 추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정. 28일로 수정이 되는 거고, 3월 없네 이러면 추가가 되니까 어디? 그 딕셔너리 제일 마지막에. 자, 그래서 기준이 돼야 되는 애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수정하려고 하는 걔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완벽한 정답이겠죠?
1월, 2월 수정되고 3월, 4월, 5월 작성이 되는,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